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 위기,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에 2023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전년 대비 6.8% 증가한 약 3,363조 5,4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위 5개 지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로 전 세계 총액의 61%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가 8조 원대 규모 투자를 통해 북미 캐나다에 새로운 전기차 공장을 건설합니다. 니케이는 혼다의 이번 투자를 놓고 중국에 이어 거대 시장인 북미에서 뒤처진 전기차 판매를 만회하기 위한 승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올 1분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 금액이 직전 분기보다 40%가량 늘어났습니다. 미국이 전체 외화 주식 보관 금액의 89.3%를 차지해 전년 대비 9.8% 증가했습니다. 보관 금액 상위 종목은 모두 미국 주식이 차지했으며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순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주식포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미증시는 약 반도체 상승에 7거래일 만에 일제히 상승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 등락을 거듭하다가 코스피는 2623선에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역시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요인이 좀 부족한 가운데 저PBR 관련주들과 조선업종 상승했습니다.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 분석과 함께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포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등락을 반복하는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대형주와 ETF로 안정적으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또 내일 저녁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시장 분석과 함께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선물 옵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자방 전문가님 오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1시간 30분마다 장을 체크하면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냥 좀 시장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방향성을 잡기가 좀 힘든 시장인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은 우리가 상승장과 하락장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상승하는 패턴과 하락하는 패턴 외에 박스권 등락하는 변동성 구간의 패턴이 사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은 추세 하락이나 추세 상승이 잘 오지 않고 일정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좀 많이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하게 될 때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은 조정 시에 내가 모아놨다가 시세가 날 때 팔아먹는 것이 낫지 내가 올라간다 생각하고 따라가게 되면 거의 100% 물려요. 그래서 지금과는 그런 구간이고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시장에서 지금 주도주 섹터가 끌고 올라가는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 나올 때 슬슬 내가 그동안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좀 비싸서 못 샀던 것들, 저점에서 살 때 망설이다가 못 샀던 것들을 천천히 모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여러분께 저는 종목들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한 달가에 한두 번밖에 주식을 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히 살만한 종목이 별로 없어서 그동안 종목 안 드렸는데요. 오늘은 종목을 좀 많이 투척할 거거든요. 여러분 연필 드시고요. 종이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 제가 불러드린 것들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장 자체가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올 때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자, 전문가님, 그럼 갖고 계신 이 섹터나 이제 종목들 중에 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안정적인 대형주 위주로 관리를 하시니까 네. 그래도 지금 시장 속에서도 수익률이 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번, 물린 게 있느냐. 네. 저는 물린 거 없어요.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있느냐. 없어요. 같은 얘기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현금 보유하는 시간이 많으냐, 주식 보유 시간이 많으냐.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주식을 계속 들고 있어야 돈을 벌 것 같지만 저는 현금 들고 있는 성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 현금이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금 들고 있다가 정말 괜찮다 싶을 때 사는 거고 재다 놓칠 때도 많죠. 제가 싸다고 생각했는데 살까 말까 망설이는데 날아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놓치는 이유는 뭐냐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자리 아니면 잘 안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손해를 잘 안 보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잃지 않는 매매가 최선의 방어고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라는 얘기를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약간 이런 얘기하면 약간 아재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라떼는 생각해 보시면 저희 군대 가가지고 처음에 훈련 받을 때 저 교육하신 훈육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느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마 그 제 훈육관이 대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형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훈육관님 그랬었는데 이런 얘기하더라고. 전쟁에 나가지 않는 거래요. 맞죠? 그죠?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총 맞을 일 없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내가 총 맞을 일이 여기 미국 아니에요. 한국이기 때문에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가 전쟁터에 자주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총 맞을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너에게 전쟁을 치르게 되면 내가 가장 리스크가 적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에 들어가서 내가 공격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을 배울 때 전술을 배울 때 이렇게 배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공격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숨어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적이 내 타겟 안에 들어와서 내 총을 쐈을 때 사거리 안에 유효사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거고 왜 여러분 우리 사자나 표범들 같은 경우 사냥할 때 이게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시면 되게 사슴사슴 가가지고 아주 가까운 거리 전력 질주했을 때 내가 잡을 수 있는 거리까지는 굉장히 몸을 숨기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목표 타겟이 여기서부터는 내가 뛰어서 잡을 만하다. 그때에 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합니다. 여러분 사자들이 먹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먹이 근사치까지 굉장히 티 안 나게 몸을 낮추면서 갑니다. 절대 뛰지 않고요. 어흥거리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니까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어느 자리가 제일 안전하고 어느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지는 우리가 미리 계산해 놓고요. 그 자리가 올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는 매매를 타이밍을 잡고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종목들은 이미 진입이 된 가격이 있고요. 어떤 건 아직 진입 단가 거의 근처 오고 있어서 아직 조금 못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온라인 특강 6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요. 온라인 특강을 하는 시간 안에 제가 그 부분들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에 온라인 특강을 할 때 현대미포조선과 한화오션의 사례를 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장이 많이 빠질 때 다른 종목 다 못 갔는데 제가 현대미포조선 6만 원에서 6만 500원 사라 그랬더니 벌써 한 25%, 27% 수익 났거든요. 불과 3박 4일 만에 급등을 했고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이미 수익률 50%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성장할 산업 섹터인데 지금 싸지는 거 있죠. 그리고 다중바닥에 바닥 따지기 나오는 거 이런 거 사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차트 패턴을 볼 줄 알게 되면 패턴 안에 답이 있다라는 강의를 저는 여러분께 내일 저녁 6시에 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지금 생방송 중에 그 패턴에 관한 말씀을 조금 맛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맛을 보시고 야 이거를 한 3시간 동안 설명해 준대 들을만 하겠다. 그죠? 왜? 나는 지금 여기 생방송에서 저는 50분 정도 진행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은 35분을 넘을 수 없어요. 생방송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멘트 진행들이 있어서 35분, 37분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3시간짜리랑 여러분 35분, 37분의 강의랑 퀄리티는 무지하게 다르겠죠? 온라인 특강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입장하는 방법 아래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저는 섹터별 ETF 순환매를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대형주 위주로 거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중소형 종목들은 그 회사의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 사정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대형 종목은 시총 상위에 우리가 20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은 공신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그 종목들 중에서 상위에 50개에서 100개 이내의 종목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만 거래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여러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미포하고요. 그다음에 한화오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현대미포는요. 제가 여기 4월 16일 날에 58,800원의 저점을 찍고 나서 시장이 들어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요 위치입니다. 저는 요때 여러분께 어떤 말씀드렸냐면 바닥은 잘 모르겠다. 그런데 6만 원 회복하면서 6만 원, 6만 500원에 들어가시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어땠냐면 제가 이게 어저께 종가를 캡처해가지고 강의를 만든 거라 오늘장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3일 연속 장대 양봉인데 첫 번째 양봉날 10% 오른 장대 양봉이고요. 두 번째 장대 양봉도 10% 올랐습니다. 그래서 25% 이상 수익이 현재 나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추적하는 거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얘가 고점이 85,800원부터 쭉 빠져서 이 밑에까지 빠지고 한 번 반등을 해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죠. 그럼 얘가 다음 자리가 이 종목들 특히 대형 종목 중에 제가 사는 종목들은 어떠냐면 이렇게 쌍바닥에 지지력이 좋은 종목을 저는 건드려요. 이게 제일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시세 나고 나서 눌릴 때 쌍바닥권에서 그럼 아까 찍었던 가격이 62,200원인데 6만 원 정도부터 내가 슬슬 사는 거죠. 그러면서 65,500원 이 자리에서 배팅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드렸던 1차 목표가는 73,000원에서 75,000원 구간이에요. 1차 목표 도달해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현재 드리고 있고요. 남은 수량은 77,000원에서 82,000원 구간 여기까지 저는 목표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형주 살 때는 뭘 사야 된다고? 쌍바닥과 다중바닥이 확인된 것을 사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밑에 한화오션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앞전 저점대를 여기서 확인을 시켜줘요. 그리고 시세 한번 났다가 눌리는데 이 저점대를 무려 2달간이나 이렇게 다중바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 드렸냐면 1월 중순부터 여기 2월 말까지 계속해서 22,000원, 23,000원대에서 한화오션 사세요. 딴 거 살 거 없어. 24,000원까지는 괜찮아. 사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리고 쭉 치고 올라오면서 3만 원 돌파될 때 절반을 팔았고요. 다시 한번 눌림을 이용해서 26,000원 밑에서는 분할로 매수할게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또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4월 18일 날 같은 경우 이날 당일 15% 상승하면서 지금 오늘 또 올랐습니다. 어제도 올랐고요. 그래서 추가 상승 빠바방 계속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 치고 가죠. 그러면 우리가 22,000원에서 24,000원, 평균 단가 23,000원 계산하시면 벌써 수익이 50% 났거든요. 그러면 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장 안에서 주도로 가야 될, 앞으로 성장해야 될 산업 섹터가 뭐냐라고 물을 때 조선주요, 해운주요, 운송주요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 이 종목이 조금 더 갈 자리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고점을 형성하고 끝날 거예요. 이 시세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수익 챙기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 두 가지밖에 방법이 없어요. 제가 운영하는 방에다 글을 써서 여러분께 시황을 올리는 거.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전화번호 모르죠? 전화 알면 제가 1:1 전화할 수 있는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중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 두 가지밖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방송 참여하시면서 메모하시고 기억해 놓으셨다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시간 여러분하고 소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 놓으셨다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올라간 거 말고 살 거 뭐 없냐? 자, 이제부터 종목 드릴 테니까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코스닥 인버스를 이야기하면서 시장 빠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3월 중순부터 코스닥 이제 빠질 거야 이야기 드리다가 제가 3월 말에 3월 26일 날 여기 3,120원 인버스 찍을 때 인버스가 뭐냐면 주가가 빠져야 수익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주가가 오를 때 수익 나는 건 주식과 ETF는 주가가 올라야 수익인데요. 인버스는 하방으로 내려가는 방향성 배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가가 빠질 때 우리는 그냥 멍 때리고 손해나는 게 아니라 장자방은 인버스라는 배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매매를 하냐면 시장이 올라갈 때는 상방을 추종하는 ETF와 주식을 사요. 근데 시장이 빠질 때는 저는 하방을 추종하는 인버스 그리고 선물 옵션에서는 풋 옵션과 선물 매도를 공략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가가 오르는 것 빠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반응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만 보시는 분은 우상향으로 가야 수익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날 때 손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주가가 빠질 때 인버스 가지고 배팅을 한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3월 26일 날 여기 찍고 3,200원에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가를 3,600원에 3,700원 드렸거든요. 근데 얘가 3,600원까지 여기 3,620원 고가거든요. 목표 도달합니다. 그래서 반을 챙기고 나머지는 3,500원, 3,450원 무너지면 익절 관리하세요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관리하시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라고 하는데 얘는 대형주가 빠지면 수익 나는 상품이에요.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였죠. 4월 초에 2,000원짜리에서 매수 잡아서 10%가 2,200원, 2,300원 15%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가 빠지는데 인버스 잡아서 우리 15%까지 수익 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죠? 10%에서 15% 수익 났으니까 인버스 정리하고 끝. 이제는 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상방 관점에서 보자라고 저는 4월 16일 날 여러분께 17일 날 문자로 시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상방 관점에서 장을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하락은 일단락 된 걸로 보시고 이제는 떨어지게 되면 천천히 4월 말까지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5월 초부터 장 오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6월, 7월 달 장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놓은 것들이 짧게 올라가는 것들은 1, 2주 내에 튀어 올라갈 것이고 늦어도 여름 한쪽에 튀어 올라갈 만한 종목들 위주로만 말씀드릴 테니까 물리지 않을 테니 천천히만 사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쌀 때 사세요. 제가 종목을 얘기할 때 제일 안타까운 거 뭐냐면 밑에서 사라 그러면 아니야 맨날 아니래. 그러다가 뭐 하는 줄 아세요? 비싸지면 그때 막 삽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지금 이제 저희 담당 PD님은 안 그러세요. 저희 지금 방송 여기 이니어에 여기 듣고 계신 담당 PD님 안 그러시는데 예전에 PD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가끔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PD님들하고 친해져서 수다 떨 때가 있습니다. 방송 전에 기다리면서. 그래서 제가 만약에 A라는 종목을 사면 좋겠다라고 방송에 얘기를 해요. 근데 떨어질 때는 PD님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여기 계시는 모든 스태프진들 안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살걸.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막 올라서 올라서 많이 수익 났죠? 라고 얘기하고 방송 딱 끝나고 가면은 PD님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지금도 사도 되나요? 제가 그러면 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쌀 때 사는 것이 중요한 거고 시세 날 때 파는 건데 여러분 역으로 쌀 때는 더 떨어질지 모른다. 얘가 잘못해 물리면 어떻게 라고 되게 부담스러워하면서 안 삽니다. 그러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따라갔다가 물리거든요. 여러분 쌀 때 안 샀으면 안 사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장사라는 기본이 뭐예요? 내가 물건을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팔아먹어야 마진이 남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난 돈 장사하는 거야. 내가 1억 원 가지고 내가 여기 1억 원을 샀어. 10% 올라서 1,000만 원 버는 거야. 내가 여기 샀는데 20% 올라서 2천만 원 버는 거야. 나는 돈을 가지고 돈을 장사하는 건데 내가 물건을 띄울 때 비싸게 띄우면 나 남어 안 남어? 안 남잖아요. 근데 왜 자꾸 비싸게 띄려고 그럽니까? 싸게 띄라고 하니까 아니야 더 싸지 않을까? 이거 잘못 사면 이 물건 안 팔리면 망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물건 싸게 띄자고 할 때 싸게 띄시자고. 알겠습니까? 그래야 남는 게 얼마라도 있고 여차하면 본전이라도 던질 수 있는 상황인 거지 비싸게 사면 답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종목들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사면 되냐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섹터를 제가 4개 잡아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제가 보너스 하나 더 드릴게요. 시간 오늘 좀 있으니까. 자, 이제 뭘 사면 되냐? 첫 번째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사셔야 되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는 첫 번째 뭐였냐면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기 SK 이노베이션 종목을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해서는 기아와 현대차를 이야기하고 부품주 중에는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타이어 관련해서는 한국 타이언테크놀로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주에서는 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까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관련 중에는 아세아 시멘트 괜찮습니다. 자, 받아 적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신과 자율 중에서는 KT 저는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먼저 2차 전지 섹터를 이야기할 때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월 말에 12,000원에서 12,500원 요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쭉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달 반 만에 15,000원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했고요. 다시 떨어질 때 제가 뭐라 그랬죠? 기다려라. 어디까지? 다시 12,000원에서 12,500원 쌍바닥 오면 산다. 여러분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왔죠? 그죠? 내려올 때마다 계속했던 얘기가 12,000원, 12,500원 들어오면 산다. 그럼 얘 언제까지 갈까? 저는 이번에 올라올 때는 시장이 세게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14,000원에서 14,500원 오면 팔아먹으려고요. 기록해 놓으셨다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차 전지 타이거 탑10이라고 하는 ETF이고요. 종목 코드는 364980입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죠? 화면 상단에 364980 이 종목 가지고 하시면 된다. 근데 이 종목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면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25만 원에서 27만 원 구간에서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쌍바닥. 자, 쌍바닥은 뭘 말하는 거냐면 중소형 종목에는 이 기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형 종목, 시총상의 100개 이내의 종목하고 ETF, 지수 관련 섹터 ETF에는 이 기법이 제가 아는 한 지구상 최강입니다. 죽어도 손해 안 나고요. 손해가 절대로 나지 않는 기법입니다. 정말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이 빠져도 저는 맨날 웃고 댕기잖아요. 제 얼굴 시꺼먼 거 보셨어요? 그죠? 괜찮죠? 네. 괜찮죠? 왜?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한다고? 이렇게 앞에 시장이 길을 알려줘요. 내가 내려왔다가 반등했잖아. 우리 1월 말 2월 초에 샀던 가격이 25만 원, 27만 원이거든. 얘가 올라올 때 32, 3만 원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다시 내려올 때 궤적이 어디냐면 앞전 바닥. 나는 손절도 명확한 거예요. 앞전 저점이 깨지면 손절 치면 되거든요. 전 여기서 25에서 27만 원. 그러니까 가격을 딱 찍지 않고 또 러프하게 잡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한 호가에 들어가려고 들면 정확히 체결이 잘 안 돼요. 놓칠 수도 있고 망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25에서 27만 원 천천히 내가 분할 매수하고 24만 원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시면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다시 반등하게 되면 30만 원 초반 정도, 31만 원에서 33만 원 요 구간 오면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어저께 종가 기준 27만 7천 원인데 뭐 지금 가도 10% 정도 먹을 복은 있지 않을까요? 대형주는 10%에서 20% 먹는 게임입니다. 충분하게 먹을 복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포스코 퓨처엠 괜찮다라고 보고요. 여름까지 바라보시면 얘는 좀 많이 가 있을 것 같아요. 여름까지 보시면 한 20%에서 25%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딱히 물릴 가능성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은 또 배당도 줍니다. 괜찮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얘는 조금 다른 게 패턴이 이렇게 내려갈 때 바닥 찍고 반등했다가 떨어졌는데 앞전 저점을 살짝 깼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포스코 홀딩스의 비중이 많아야 될까? 아까 포스코 퓨처엠의 비중이 많아야 될까요? 바닥을 지키는 놈이 비중이 더 많아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차트. 자, 얘는 보시면 어때요? 앞전 바닥을 포스코 퓨처엠은 지켰죠. 그죠? 앞전 저점하고 오른쪽 저점하고 거의 같아요. 저점을 안 깼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어떠냐면 살짝 깹니다. 앞전 바닥보다 우리가 한 17,000원, 2만 원 정도 무너졌거든요. 보통 이런 자리는 반등이 나올 때 앞에 포스코 퓨처스보다는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좀 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닥을 지키는 놈에다가 비중을 더 실는다라는 상식적인 이해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되셨죠?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똑같이 2차 전지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들 중에서 SK이노베이션도 시세가 날 때 제법 탄력이 괜찮은 종목이라서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언저리 정도까지 가져가셔서 파시면 되지 않을까? 지금 들어가는 종목들은 전부 10%에서 15% 정도 기대 수익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길게 보지 마시고 짧게. 시간 오래 안 걸리니까 여러분 한 2, 3주 안쪽에 치고 올라가면 10에서 15% 먹고 튄다 안전빵으로 요 생각하시기에 좋은 종목 2차 전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 개 종목 중에 뭘 살지 거의 헷갈려. 그럼 뭐 사? 요거 타이거 2차 전지 탑10이라고 ETF 요거 하나 사면 요 ETF 안에 이 세 종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은 뭐 만약 포스코 퓨처엠은 뭐 20%, 포스코 퓨처스는 뭐 내가 뭐 15%, 뭐 SK 이노베이션은 뭐 17% 이렇게 비중이 다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섹터 ETF 하나로 끝내는 게 제일 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이렇게 매매합니다. 대형 종목 중에서 내가 정말 좀 더 성장성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개별 종목을 사지만 저는 ETF 위주로 사는 이유가 굳이 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사실 드니까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2차 전지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CJ 대한통운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작년 여러분 여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죠. 7만 원에서 8만 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세요 이야기 드렸었는데 7, 8만 원 사가지고 14만 8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수익률이 85%에서 90%에 육박했던 종목이고 14만 5천 원에 저희가 다 팔았어요. 여기서 다 팔고 계속 기다려 외쳤던 종목입니다. 여기 다 팔고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저는 여기 12만 원 밑에 내려올 때 이렇게 만 원 떨어질 때마다 5%씩 매집하세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12만 원 밑에서 한 5% 사고 11만 원 밑에서 한 5% 사고 이렇게 천천히 사시면서 여러분이 한 20%만 매집해 놓으시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중장기 종목입니다. 자, CJ 대한통운 왜 산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나요? 혹시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택배방은 전 세계에서 최고인 거 아십니까? 오늘 주문하면은 새벽 배송이 오는 나라 전 세계 유일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 성질 급하거든. 그러니까 오늘 배송해서 새벽에 안 오면 성질 나는 사람들이야. 내일 와? 왜 늦게 오냐고 일주일 뒤에 오면은 아마 고객센터 불날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럽에는 그리고 미국에는 이런 나라들에는 다른 나라에는요. 내가 일상적인 택배를 요청해봐야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한 4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이고 보통 어지간한 것들은 2주에서 4주, 한 달까지도 걸려요. 그래서 택배 발송을 주문해 놓게 되면 굉장히 속 터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운전하고 몇 시간씩 가가지고 저희 뭐 이케아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미국 픽업 트럭에다 갔다가 짐 싣고 와서 자기들이 조립하고 이런 이유가 배달이 겁나 느려요. 답답해 미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배달이 정말 잘 돼 있다 보니까 독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EU라고 하죠. 유럽 연합에서 독일 그 택배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자기들끼리 해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되거든. 그래서 한국의 이 택배 시스템, 우리 배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해서 몇 개 검색하다가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회사가 어디냐면 CJ 대한통운입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CJ에서 운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체계적이죠. 그래서 CJ 대한통운하고 택배에 대해서 우리 유럽에도 택배망을 좀 깔아주세요라고 MOU가 체결돼서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배송 시스템을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남한 인구가 한 5천만쯤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택배 배송 업체에서는 포화될 만큼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는데 여러분 유럽으로 나가면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쯤 되는지 아십니까? 최하 10배가 넘죠. 근데 거기에다가 배송을 깐다? 그러면 이 CJ 대한통운은 깔아주는 걸로 끝날까요? 거기 로열티의 수익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달 내가 만약 수수료 5천 원 받으면 한 2천 원, 1,000원 받는다든가 1,500원 받는 이렇게 비중을 갖고 수익이 늘어요. 그래서 CJ 대한통운은 여러분 중장기로 보실 때는 얘는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식이라고 이야기 드렸고 7만 원, 8만 원대 매수해서 제가 드렸던 목표가가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이야기했는데 14만 8천 원 1차 차익 실현하고 지금 눌리는데 얼마 눌리질 않아요. 그래서 확 떨어지면 좀 사겠는데 안 떨어져서 지금 저는 12만 원 밑에서 5%만 좀 사놓고 또 한 11만 원 밑에 떨어지면 한 5% 사고 이렇게 조금 만 원당 5%씩 조금 매집해서 저는 그래서 제 계산은 8, 9만 원까지 떨어지면 좋겠는데 내려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매집하다가 제가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비중을 실어야 되겠다 싶을 때 여러분 이거 비중 실을게요라고 제가 여러분께 글을 딱 드리면 그때 여러분 비중 왕창 실어버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게 7, 8만 원대에서 비중 얼마 실었냐면 50% 실었어요. 비중 50% 실어가지고 끌고 와서 계속 주장창 끌고 왔는데 수익률이 85%까지 수익 나서 제 말씀을 믿고 이 종목 사셨던 분들 입이 이만큼 찢어졌던 종목입니다. 예, 마찬가지. 대신에 매집하는 기간이 2달, 3달 걸리고 굉장히 느리게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방에서만 물리니까 천천히 사시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거의 개의치 않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치주 플러스 성장주라고 하는 건 가치, 지금 내재 가치보다 싼 거예요. 근데 앞으로 성장할 거예요. 이런 종목 사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CJ 대한통운이다라고 해서 얘는 제가 추천하고 요거 안 먹을 종목이라고 지난번에 누누이했는데 아직 싸진 않아요. 근데 미리 얘기해줘야 쌀 때 살 거 아닙니까? 저는 제일 좋은 건 8만 원에서 10만 원 구간이 제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입질로 한 3% 5%만 슬쩍 사놓고 내역을 좀 보다가 그냥 사야 되고 안 내릴 것 같으면 사자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사시면 되겠고 떨어질 때마다 조금 모아서 내가 한 8, 9만 원쯤 오면 내가 비중 한 20% 채울게. 이 정도만 채워놓으시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냅두세요. 혹시 자녀분들 어리잖아요. 그러면 자녀분들한테 증여한다고 이 종목 사놓으세요.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성장 많이 해야 될 산업이고 앞으로 시간이 5년 뒤에 10년 뒤에 더 많이 성장할 주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할 때 중장기 추천 종목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혹시 모르겠으면 포털 사이트에다가 대한통운에 검색을 해보시고 이 택배 시스템이 앞으로 성장 산업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회사에 대해서 가격이 쌀 때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저는 제일 좋은 거는 8만 원, 1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어서 지금 떨어질 때마다 조금 내가 매수를 좀 담아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미리 한번 드리러 갖고 나왔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지금 왕창 사는 거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종목 얘기 제가 하나만 여러분 더 드리고 저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건설주입니다. 건설주는 여러분 계속 좋다 이야기 드렸는데 마찬가지 여러분 언제 삽니까? 쌍바닥 여기 매수 가격 여기 그래서 끌고 올라갈 때 16,000원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 정부에서 이건 정책 이슈가 있어야 가능한데 신규 건설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건설 산업들이 계속해서 수주하고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르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처럼 소강 상태일 때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계속 유지하시면 여러분 지금 왜냐하면 3기 신도시도 실질적으로 땅 매입도 안 됐습니다. 토지 매입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 붐이 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럴 때 나중에 지금 새로운 주택 공급에 대한 수요는 생기는데 공급을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 3년 뒤에 시세가 폭발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돈이 있으면 새 아파트, 새 차를 사고 싶어 해요. 그런데 계속 그 공급망이 줄어들고 있고요. 전세값이 오르고 월세가 오르면서 주택 가격이 눌리고 있단 말이에요. 억지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중에 신규 수요에 대한 더 이상 공급이 없다라는 게 확진되면서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시세가 무진장 올라가게 될 때 그때 분명히 정부에서는 뭐 할 것 같습니까?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슈를 터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수주 누가 할까요? 건설사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떨어질 때 건설주와 시멘트주를 담아놓는 것이 한 2, 3년 정도 뒤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좋은 투자라는 거 손해볼 가능성은 거의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사실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GS건설 여러분 얼마에 여기 14,000원에서 13,000원 구간에서 분할 사시면 좋겠고 똑같은 섹터로 현대건설이 좀 더 세게 올라오죠. 지금 저희는 32,000원에서 31,000원 구간에서 매수해서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35,000, 6,000원에 한번 차익 실현할 생각이고 다시 떨어지면 31,2,000원대에서 또 한번 사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아시아시멘트입니다. 시멘트주는 수요가 계속해서 여러분 어때요?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시멘트주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요. 우리가 시멘트 값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바라보면 2배 올랐어요. 철근 값이 2배 올랐어요. 자재 원설값 되게 많이 올랐는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시멘트가 전체 1년치 수요의 70%, 80%밖에 충당을 못합니다. 그 얘기는 현재도 공급이 부족한 상태인데 건설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하면은 얘는 가격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10,000원 밑에 떨어질 때 감사합니다 모아놨다가 저는 지금 11,000원에서 12,000원 10%에서 15% 정도 수익 나면 팔아먹고 다시 떨어지면 10,000원 밑에 사고 이걸 계속 무한반복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기 10,000원 밑에 사라. 그리고 올라올 때 11,400원, 500원 다 팔고 나간다. 다시 떨어질 때 10,000원 밑에 사라. 이거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제가 사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입니까? 대형주입니다. 시총상위 100위, 200위 안에 있는 종목 위주로만 하고 있고 패턴은 뭐밖에 안 할까요? 지금 우리가 상승장이면 고점 돌파할 때 돌파 매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눌림 조정 구간입니다. 따라서 눌림 매수 쌍바닥에서만 저는 매수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적어놓으셨다 이 종목들 위주로 거래하신다면 손해 크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저는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대형주 그리고 ETF 위주의 전략 같이 세워봤습니다. 우리 2차 전지와 자동차, 건설과 시멘트 관련주 같이 살펴봤고요. 어떻게 익절 관리하는지까지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선물 옵션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안전하게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장자방 전문가님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의 내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또 온라인 무료 특강이 있으니까요. 그때 입장해 주셔서 같이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패턴 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자, 주식과 또 선물 옵션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패턴으로 접근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어떻게 이해해 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부터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선물 옵션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위험하다, 리스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내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선물 옵션의 차트하고 패턴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주식들이 있어요. 이걸 내가 짝지어서 공부하다 보면 주식에서 이런 패턴이면 선물 옵션도 이러네. 선물 옵션은 이런 패턴이면 똑같은 패턴의 주식이 나왔을 때 내가 그렇게 대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좀 접근법을 조금 여러분들께 편하게 한번 드려보려고 하니까 한번 개념부터 잡고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주식과 다른 거 선물 옵션은 상승장일 때는 선물에 매수 진입해서 나 여기 10개 매수할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나 여기서 차익 실현 10개 하면 돼. 이건 주식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락장에도 배팅할 수 있다는 게 선물 옵션의 장점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 주식은 내가 코스닥, 코스피 2개 합치면 한 2,500~600개 정도 종목이 되고요. ETF까지 치면 3,300개, 3,500개쯤 종목이 왔다가 3,000개가 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만 내가 골라야 수익 나는 거고 하락하는 거 고르면 마이너스 손실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내가 하방에 배팅할 수 있는 종목은 없느냐라는 접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우리가 선물 옵션에서의 선물 매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장이 빠질 것 같으면 난 어디 진입하냐면 야, 이번에 많이 빠질 것 같은데 100개약 매도할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밀고 내려가면서 여기다가 매도를 차익 실현하게 되면 하락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되게 획기적이죠. 주식 입장에서는 상승해야 수익인데 선물 옵션 입장에서는 하락도 수익 낼 수 있다? 야, 뭐 신기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조금 이거를 개념을 조금 더 잡아볼게요. 옵션으로 보면 아까 선물 이야기 있잖아요. 옵션 입장에서는 지수가 올라갈 때는 누가 수익 나냐면 콜 옵션을 사야 돼요. 올라갈 때는. 지수가 떨어지면 풋 옵션을 사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콜 옵션과 풋 옵션이라는 얘기는 콜 상방으로 가야 수익 난다는 거고요. 풋 하방을 가야 수익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 옵션에서의 종목은 두 개밖에 없다. 첫 번째 선물이라는 종목이 있고 두 번째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다. 자, 그러면 선물과 옵션 두 개 다 우리가 뭐에 배팅하는 거냐면 상승할 거냐? 그럼 선물을 매수하고 콜 옵션 산다. 하락할 거냐? 선물을 매도하고 풋 옵션 산다. 이렇게 방향성 배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홀짝 해보셨습니까? 예, 저도 이렇게 동전까지 짤짤이 해가지고 쫙 해서 여기 500원 걸고 쫙 해가지고 1,000원 걸고 이런 거 학교 때 많이 중고등학교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식은 내가 올라갈 종목을 찾아야 돼요. 3,000개 이상의 경우의 수 중에 올라갈 걸 찾아야 되는데 선물 옵션은 그냥 단순하게 지수가 코스피 지수 200 선물 지수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만 배팅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4월 16일하고 19일입니다. 바로 지난주였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날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4월 16일하고 19일 날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자,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합니다. 근데 그때 내 지수도 지수만큼만 빠지는 게 있다. 예를 들면 이날 하루는 삼성전자가 2% 하락을 했고요. 두 번째 또 종합주가지수 하락폭보다 내 종목이 더 많이 빠지면 어때요? 우씨. 성질 나죠, 그죠? 우씨 방송이라 욕을 못하고. 예. 근데 어땠냐면 제가 사례 2개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같은 날 2% 하락했을 때 현대미포조선은 5%가 빠졌습니다. 5%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삼성전자 사는 게 좀 더 낫잖아. 미포조 5% 하락하는 것보다. 그죠? 그럼 반대로 이때의 하락장에 여러분이 선물 옵션을 접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일날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하락할 땐 뭐 배팅한다 그랬죠? 풋옵션 배팅한다 그랬죠? 풋옵션은 당일날 수익이 얼마가 났냐면 적게 난 날은 350% 원금의 3배 반이 났다는 얘기고요. 많이 난 날은 2000% 원금의 20배가 났어요. 엄청나게 가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식에서 마이너스 10% 되고 20% 됐다 천도 왜 하루에 하한가 쳐봐야 30%밖에 안 되는데 선물 옵션은 내가 장이 빠질 때 300%가 넘게 날 3배. 그럼 내가 30% 손절치고 300% 수익 나면 얼마? 270% 수익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내가 30% 하한가 두들겨 맞아서 손절 쳐도 난 어떻게 하면 됩니까? 2000%면은 내 원금이 19배가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장이 빠지는 날이야. 하락장이에요. 그때 나는 여러분은 뭐 사고 싶으세요? 자, 첫 번째 1번. 나는 삼성전자 2%밖에 안 빠졌으니까 아, 꿀이다. 삼성전자 살란다. 2번. 현대 미포조선 이날 5% 빠졌거든요. 5%밖에 안 빠졌으니까 나는 미포조선 살란다. 그다음에 세 번째, 풋옵션 350%, 2000% 수익 났다. 나는 야이씨, 됐어. 주식 다 버려. 그리고 나는 뭐해? 풋옵션 사서 돈 많이 벌란다. 여러분 뭐 하실랍니까? 자, 우리 아나운서님. 세 개 중에 뭐 사실래요? 3번이요. 3번이요? 네. 결과를 너무 많이 알았구나. 자, 그쵸. 왜요? 2%밖에 안 빠졌는데?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조금 사고 풋옵션 많이 살 것 같아요. 역시 똑똑합니다. 옆에서 계시니까 금방 배웁니다. 자, 차트를 한번 여러분 보이겠습니다. 자, 보시죠. 4월 16일 차트입니다. 제가 차트를 위에 차트는 삼성전자 여기는 선물 차트입니다. 위에 차트는 선물 차트 5분봉이고요. 아래 차트는 삼성전자 차트 5분봉입니다. 삼성전자 3전 차트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지수가 전날보다 개파락을 해서 장이 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흘러내립니다. 하루 종일 빠져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 어땠죠? 전날보다 개파락해서 종일 빠집니다. 근데 보시면 삼성전자도 하루 종일 얼마 빠졌냐면 마이너스 2% 빠졌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얼마 빠졌냐면 4.6p가 빠집니다. 선물 여러분 1포인트가 한 계약당 25만 원이에요. 4포인트면 한 계약당 100만 원이고 4.6포인트면 111만 얼마죠? 그래요. 11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내가 만약 10개 때렸다고 생각하면 얼마 정도 돈 벌었을까? 곱하기 10 해보시면 곱하기 20계약 해보시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빠진다라는 게 확정이 됐을 때 나는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물에 매도를 진입하게 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걸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트 패턴에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얘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날 가격보다 개파락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개파락 원웨이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개파락했는데 한쪽 방향으로 하방으로 계속 개파락하고 계속 떨어지는 패턴을 만날 때 주식하는 사람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왜? 개파락하고 나서 계속 떨어지는 계속 망가지는 차트를 보고 있을 때 보면서 안타깝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나는 2%밖에 안 빠졌는데 3%밖에 안 빠졌는데 자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선물을 하는 사람이 어떨까요? 나는 선물 하락하니까 매도 진입하게 되면 하방에 주식 공매도처럼 매도를 진입해버리면 떨어지는 만큼 한 계약당 여러분 4.6포인트예요. 11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10개면 1,100만 원이고 20개면 2,200만 원 수익 낼 수 있다고. 내가 주식 갖고 암만 물려봤자 내가 선물해서 매도를 쳐서 수익을 내면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은 아직까지 주식합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같은 날 그럼 옵션 차트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은 날입니다. 보시면 아침부터 선물이 주가부터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빠져요. 이때 저는 무엇을 가지고 지수가 오르냐 내리냐 알 수 있냐면 저는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콜옵션의 기준점은 이날 1.36입니다. 1.36이라고 하는 수평선 가격이 무너졌죠. 얘가 무너지면서 콜은 죽는 겁니다. 그러면 누굴 사야 되냐면 풋옵션 삽니다. 왜? 하락장 뭐 사라 그랬죠? 풋옵션 배팅, 숏에 배팅한다고 이야기했죠. 자, 얘는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몇 배가 났냐면 350% 났습니다. 이제 좀 여러분 이해되세요? 삼성전자 2%, 3% 빠질 때 삼성전자 사가지고 손해나는 것보다 내가 손해는 덜 보겠지. 선물 매수해서 물리면 더 물려요. 100만 원씩 마이너스 나니까. 근데 문제는 선물을 매도하면 110만 원씩 계약당 수익을 낼 수 있고 거기에 동시에 풋옵션이 원금에 몇 배가 났다? 350%.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2억이 있습니다. 1억 원어치 삼성전자 샀는데 마이너스 2% 빠져서 얼마 손실? 200만 원 손실 났죠. 그죠? 1억을 베팅했어요. 그리고 내가 선물 매도를 때려도 되고 혹은 1억까지면 선물 매도 몇 개 때릴 수 있냐면 우리가 10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당 얼마입니까? 1,1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그럼 내가 200만 원밖에 마이너스 안 났는데 내가 2억 가지고 선물 매도 때려버리면 1억 원어치 선물 매도하면은 나는 1,100만 원 수익 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선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옵션 샀다고 칩시다. 내가 옵션을 1,000만 원만 샀다고 칩시다. 바닥에서 고점까지 몇 배? 350%, 3,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 마이너스 난 삼성전자 주식이 대수입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주식만 하는 분들이 제일 잘못하는 습관이 이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제가 재밌는 사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 19일입니다. 이날은 똑같이 삼성전자 빠지면서 주가 빠졌는데 이날은 삼성전자 몇 프로 빠졌냐면은 마이너스 3% 빠졌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네, 그 다음 날, 다다음 날이죠. 16일이니까 19일입니다. 자, 빠졌는데 이날은 삼성전자 선물이 몇 피 빠졌냐면 9.15피 빠졌습니다.
한 계약당 1포인트에 얼마? 25만 원입니다. 그러면 9.9P가 내려갔으면 한 계약당 얼마죠? 220만 원가량, 230만 원가량의 수익이 났다. 10개면 2,3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는 삼성전자 3%면은 1억 원어치 사봐야 나는 겨우 얼마밖에 손에 안 나? 3%밖에 안 나. 근데 풋옵션이 얼마가 났냐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20배가 났어. 2,000%. 여러분, 선물 옵션을 왜 배워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하락장일 때 내 주식의 마이너스를 해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그게 선물 옵션이라고. 근데 선물 옵션을 하는 게 위험하다고? 여러분, 하락장인데 주식만 하는 여러분이 바로 당신이 위험한 사람 아닙니까? 이해했습니까? 하락장에 해지할 수 있는 거 분명히 필요하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수가 오를 때는 어떠냐? 야, 그러면 선물 옵션 하락장만 하는 거야? 아니야. 상승장도 좋아. 잘 봐요. 자, 지수가 오를 때 삼성전자 이날은 언제냐면 4월 18일 날 얼마였냐면 3% 올랐어요. 또한 현대미포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10% 올랐네요. 그럼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삼성전자 사서 3%밖에 안 올랐는데 내가 안 산 미포조선 10% 올라갈 때 성질 나왔나? 나죠. 그죠? 제가 장자방이 여기 방송 나와가지고 현대미포조선 사라고 얘기했는데 방송 출연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돼?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문자를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께 연락처 모른다니까 어떻게 내가 연락을 알려주냐고. 여러분 현대미포조선 6만 원에 6만 500원에 사야 돼. 7만 원 넘을 거야. 20%에서 수익 날 거야. 내가 어떻게 말해줘.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제 시황을 듣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해? 내일 저녁 6시에 온라인 특강 오시라고. 그럼 설명해드린다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내가 그럼 3%짜리 볼래요? 5%짜리 잡을래요? 자, 앵커님 뭐 잡고 싶어요? 5%요. 5%? 바보지. 그치? 내가 10%라고 얘기했잖아. 10%, 멍 네네. 때리고 있어. 아니 3% 잡을래요? 5% 잡을래요? 페인트 모션을 쳤습니다. 아. 딴짓하는 것 같길래 네. 잠깐 놀렸습니다. 네. 아니 저도 지금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게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자, 어디 갔지? 자, 보시면 이날 같은 날 4월 18일입니다. 선물 지수는 아침에 장 초반에 개파락했다가 쭉 올라가면서 4.6p 올라갔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바닥에서부터 올라가 봤자 얼마 갔냐면 꼴랑 3%. 생각해 보세요. 1억 원어치 사도 내가 3% 오르면 3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런데 선물을 만약에 1억 원어치 사게 되면 얼마 올랐냐면 4.6%니까 내가 1,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네요. 똑같은 돈인데 여러분은 선물하겠어. 삼성전자 선물이 낫다니까. 이해했습니까? 상승장도 똑같이 1억 원어치 선물 사가지고 내가 주식 사가지고 3% 올라봐야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선물 사게 되면은 10개 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10개 사면 얼마냐면 이 정도 올라가면 1,1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수수료 다 빼고 1,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상승장에도 선물 옵션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선물 얘기야. 자, 좀 이따 봐. 옵션 얘기 볼까요? 자, 같은 날입니다. 선물 차트 올라갈 때 콜옵션은 어떻게 되냐면 저점에서부터 몇 배가 났냐면 20배가 났어. 멍하면 20배야 지금 4월 달. 여러분 대박 나는 거 아시겠어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가 많이 봐야 제가 ETF 대형주에가 10% 20% 많이 나요. 30% 수익 나요. 1, 20% 2, 30% 수익도 괜찮아. 차근차근 쌓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선물 옵션은 하루에 30%, 50%, 100% 나는 게 너무 당연해.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이 한 5, 6개월 정도 훈련하고 한 2, 3개월 배우고 나서 5, 6개월 정도 여러분이 숙달되고 나잖아요. 하루에 10%, 20%, 30% 버는 건 매일 가능해요. 매일 가능해. 그게 선물 옵션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셨습니까? 같은 패턴이지만 패턴을 익혀가는 것 매우 중요하다. 언제 한다고요? 내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이 매매법 아주 상세하게 재미있게 설명드릴 테니까 내일 저녁에 저랑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금 대비 20배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얘기 더 하고 싶으신 분들 내일 저녁 오후 6시부터 9시에 장자방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특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요 섹터 ETF 투자 현황 살펴봤습니다. 현대미포조선 6만 원 부근 바닥 매수로 20% 넘게 수익률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2차전지와 시멘트주 등 매매 사례 알아봤습니다. 오늘 타이거 2차전지 탑10 종목과 또 SK이노베이션, 대한통운 등 매매 전략 세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 활용 선물 옵션 매매 사례로 원금 대비 3배에서 20배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차트 패턴으로 배워봤습니다.
네, 장자방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주식포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